자,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해서 캐릭터와 크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쉬가 타고 다닐 만한 크기로 엄청 크네요. 얘는 타고 다닐 게 아니라 손에서 쏠 거니까 10배 정도 줄여야겠네요. 10배나 그 이하로 다시 맥스로 가서 여기 앞에 스탠다드로 와서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탑 뷰에서 하나 이렇게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100 사이즈로 1m 1m 상자의 사이즈로 맞춰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에서 유닛 단위의 크기가 여기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매트릭에 센티미터가 되어 있죠. 센티미터. 그렇게 센티미터로 언열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100cm, 100cm, 100cm 하면 똑같이 1m 크기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의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스케일을 식으로 10배 정도 줄여 보겠습니다. 10배 정도 줄여서 이 박스의 중심점도 마찬가지로 에펙트 피벗 온리를 이용해서 여기 중심으로 오게 할 때는 여기 보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해서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중간으로 딱 정렬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에펙트 피벗 온리 끄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의 위치를 0점에 위치하게 하고 Alt X를 누르면 투명도, 투명하게 선택이 돼요. 그죠? 자, 탑비에서 보면 요 정도 크기. 그죠? 요 정도 크기. 그러면 한 10배 정도 줄였는데, 다시 키워야겠네요. 다시 10배 정도 줄였는데, 한 200% 키워서, 다시 사이즈가, 네, 한, 요 안에 딱 들어가죠? 요 정도 사이즈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셀렉티드. 그래야 박스는 놔두고 가져가겠죠? 버드, 덮어 쓰고요. 네, 오케이. 언열로 와서 리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옵션 똑같을 테고 다시 크기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플레이를 해서 안 보이니까 얘를 0점으로 가져옵니다. 0점으로 가져와서 플레이 위치에서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플레이 위치에서 보니까 딱 크기가 적당하네요. 이제 앞으로 쐈을 때의 크기가 적당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크기는 정의가 됐고 자, 이거를 일단 좀 치우고요. 자, 우리가 여기 스무스 그룹을 따로 줘서 에디트 폴리에서 면 단위의 선택을 한 이후에 여기서 폴리곤 스무스 그룹을 줄 수가 있는데 오토 스무스를 주거나 아니면 클리어 오를 하면 이게 더 각지게 보이게 되죠. 그렇죠? 오토 스무스를 하면 웬만한 것들은 자동으로 스무싱을 잡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꺾이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주질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텍스의 에디트 노말, 그러니까 노말의 방향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를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에디트 노멀을 검색해서 스택에 올립니다. 그러면 에디터블 폴리 위에 에디트 노멀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버텍스당 접점이 되는 에디터 폴리 버텍스 하나당 방향이 3개가 나오죠. 접점이 3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접점이 있는 데는 그리고 버텍스가 접점이 없고 하나만 있는 데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데는 이제 부드럽게 되는데 이렇게 접점이 3개가 있는 곳이 이 파란색 선이
노멀의 방향이에요. 노멀의 방향이 세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져 보이는 거죠. 이걸 컨트롤 O를 하면, 컨트롤 A를 누르면 컨트롤 All이 되고 다 선택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자, 언피가 있고, 그러니까 유니피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이렇게 각 버텍스가 각지게 다 애초에 만나는 점이 같은 방향으로 안 가게. 그러니까 메시 스무슨 그룹의 반대죠. 그래서 이 유니피를 누르면 다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버텍스가 만나는 부분이 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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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면 4개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뭐 3개가 겹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점에 각 그 해당하는 노멀의 방향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면의 방향대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하면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데 유니피를 하면 부드럽게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요. 한 번 더 리인포트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메쉬 작업을 하다 보면 이펙트가 끝날 때까지 수정 작업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엔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자, 탐색.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익스포트 할 때는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매번 찾아가는 게 불편하시다면 여기서 버튼을 만들어서 넣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스텀 유저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보시면 커스텀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제 항목이 뜨는데 키보드에 단축키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툴바도 있고 쿼드도 있고 뭐 메뉴도 있는데 여기서는 툴바 그러니까 툴바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아이콘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 툴을 써볼 수 있는 게 이제 툴바인데 자, 툴바에서 아까 뭐였죠? 익스포트였죠, 익스포트. 익스포트를 검색하다 보면은 자, 여기 셀렉티드가 있네요. 아까 그 항목이. 이 항목을 버튼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볼 수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자, 금지 표시가 있고 허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에 꽂아 넣어서 써볼 수도 있고요. 자, 잘못 넣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델레트 버튼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바로 지워지거든요. 놓고 싶은 데다가 놓고 델레트 버튼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뭐 이 내용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이미지 같은 거를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점 지우고 자,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면 여기서 바로 똑같이 나오는 게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버튼 델레트. 네. 자, 여기서 뉴를 눌러서 여기 뭐 애니메이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이 여기서 뉴를 누르면 그 구분 툴바 구분 항목이 나와요. 이렇게 뉴를 눌러서 익스포트 셀렉트라고 할게요. 그냥 셀렉트라고 하고 지금 여기 생겼죠? 요 작은 네모에 이렇게 세로 점점점 하얀색이 생겼는데 이거를 배치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배치를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썼던 내용 있죠? 익스포트 셀렉티드 선택된 녀석만
이렇게 화면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툴바에다가 이제 넣어 볼 수 있죠.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배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누르면 바로 선택한 내용만 익스포트가 제대로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가 쿼드예요. 이 쿼드에도 넣어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버튼 커스터마이즈 여기를 통해서 바로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쿼드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 해당하는 부분 있죠. 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쵸? 세 군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위쪽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디스플레이에다가. 자, 여기다가 아까 똑같이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선택하기 쉽게 여기 위쪽에다 좀 넣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 했던 내용을 세이브를 해야겠죠. 이 파일을 적당한 폴더에서 세이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를 선택하다 보면 여기 익스포트 셀렉티드가 있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익스포트 셀렉티드가 되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빠른 메뉴를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메뉴들을 여기다가 툴바로 아이콘에 넣어도 되고요. 코드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크기에 맞춰서 이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 방향에 맞추는 게 좋겠죠. 얘는 언열 전방에 맞춘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레프트 뷰에서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살짝 크게. 자, 70 사이즈로 맞출게요. 70 사이즈. 100은 이 정도 되니까 100 사이즈면 얘를 다 뒤덮는데 일단 크게 하고 줄일 때 줄이더라도 크게 하는 게 낫겠어요. 100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100 사이즈로 한 다음에 이 반절은 필요가 없거든요. 반절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 사이즈에 세그먼트 32는 그대로 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오른쪽 버튼 Convert to Editable Poly를 만듭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선택하고 정방향 쪽, 그러니까 새가 바라보는 쪽을 남기고 나머지 반절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다시 폴리로 와서 언넷 UVW 에디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절을 지웠기 때문에 이렇게 반절이 비어져 있는 UV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채워서 맞춰줘야겠죠. 자, 이거를 드래그 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드래그가 됩니다. 그래서 끝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출 때는 점으로 가서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자세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중심으로 피봇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전방향 쪽이니까 X축으로 크기를 100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줄이면 되겠네요. 다시 100에서 한 20만큼 맞춰주겠습니다. 20.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꾹 눌린 접시처럼 돼 있죠. 꾹 눌린 접시처럼
자, 이렇게. 여기서 마법진이 그려져서 앞으로 좀 당겨지면서 깨지는 듯한 GPU 스프라이트들이 이 새랑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D 버튼을 누르면 기주모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박스는 새 크기를 재는 용도로 썼으니까 지우고요. 자, 얘만 따로 익스포트를 하죠. 우리 UV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익스포트 셀렉티드. 그래서 얘 이름을 저는 이게 만든 게 있지만 덮어 쓰겠습니다. 웨이브 매직이라고 할게요. 웨이브 매직을 SM 언더바 웨이브 매직을 오케이 덮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추출을 했고요. 엔진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이걸 고쳐주지 않은 거는 오른쪽 버튼 리포트에서 고쳐주고요. 다시 불러올 거는 SM 언더바 웨이브 매직. 네. 그대로 건든 게 없으면 똑같은 옵션이기 때문에 그대로 임포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계속 여러 번 얘기 드릴 거지만 이 메쉬를 가지고 라이트, 그러니까 라이트 환경에 맞는 디폴트 라이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쵸? 보통 이펙트는 충돌도 거의 안 쓰고요. 그림자를 그릴 때만 선택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화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LOD 섹션에 0번에 이제 LOD가 없기 때문에 0번만 있는데 여기에 그림자 들이우기와 컬리전 활성화를 꺼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얘는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발광하는 마법진을 그릴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끄면 이게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림자 들이우기를 하면 연산을 한번 더 하니까요. 컬리전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면 꺼주는 게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상은 이펙트의 스태틱 메쉬가 충돌이 있을 때는 블루프린트 이펙트나 실제로 그 메쉬가 부딪혀서 이벤트를 일으킬 때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적어요. 블루프린트를 직접 이펙트가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또 특수한 경우 말고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에 대한 강체는 대부분 프로그램 팀이 정의를 해요. 뭐 구체, 박스, 어떤 형태만 쓸 건지, 움직이는 형태 쓸 건지, 아닐 건지, 다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이걸 끄고 쓰는 게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여기서도 이게 X축을 전방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X축 전망으로 나오고 있죠. 그쵸?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투사이드 뭐 재질을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은 안 나오고 앞면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부딪혔을 때, 히트됐을 때의 퍼지는 형태.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퍼져야겠죠. 그렇죠? 자, 자, 얘를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여기 클론 옵션이 뜨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때 얘를 다른 오브젝트로 카피를 할 건지 아니면 같은 성격의 인스턴스로 카피를 할 건지 뭐 레퍼런스 할 건지 하는데 카피를 눌러서 새롭게 하나 만들고 얘를 이쪽 당겨서 자, 각도를 180도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리고 스케일 알파벳 눌러서 스케일을 X축으로 길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뽑아주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unselected, hide unselected를 누르면 내가 선택된 녀석 말고 나를 제외한 모든 오브젝트를 하이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탑뷰에서 봤을 때 끝에 살짝 닿게끔 그렇죠? 끝에 닿게끔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칸, 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하이라키
피봇의 에펙트 피봇 온리를 누르고 X축을 0점으로 맞춘 다음에 다시 에펙트 피봇 온리를 꺼줍니다. 그래서 이 0점으로 위치를 맞춰주고요. 중심을. 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자, 끝부분만 살짝 퍼지게 해줄 거예요.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래서 버텍스 범위로 가서 셀렉션을 끝부분을 이렇게 제자리에서 크게 확대하게 하고요. 그 다음 버텍스를 이렇게 살짝 키워줍니다. 이렇게. 중간점이 되게 살짝 키워줘야겠네요. 네. 네, 됐습니다. 살짝 종 모양으로 퍼지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퍼지는 방향에 대해서 물론 언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져가기 전에 맥스에서도 매트리얼 에디터를 활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리얼 에디터를 열면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가 있고요. 슬레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모드가 있다면 컴팩트로 바꿔서 진행할게요. 이게 더 쉬우니까. 자, 아마 이 빈 매터리얼들이 있을 테고 빈 매터리얼을 선택해서 이렇게 디퓨즈에 옆에 있는 빈 아이콘을 눌러서 비트맵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넣을 텍스처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저는 이 위로 올라가는 텍스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있고요. 여기다 이제 넣으라는 소리고 Show Material 그러니까 Show Shader Material in Viewport에 있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여기에 매터리얼이 적용돼서 텍스처가 보이게 되죠. 여기 보면 옵셋 값이 있어요. UV. 그래서 U와 V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여기서 잘 보이기 위해서 F4를 누르면 이 엣지 부분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셀렉션 해제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방향이 아래에서 자, 위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언랩을 우리가 폈을 때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의도한 게 맞는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맞는지 가끔 그냥 익스포트해서 반대로 익스포트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서 굳이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를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해서 데려갈게요. 자, 이름은 스피어 히트라고 할게요. SM 스피어 히트 언더바 01번.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엔진으로 돌아와서 에셋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만든 SM 스피어 히트 01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해서. 자, 불러온 거를 역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 없는 그림자 들이우기 콜리전을 끕니다. 역시 탐색을 해서 이게 전방이 맞는지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맞죠?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 한 메쉬는 자, 이렇게 날라와서 터지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제대로 방향이 크기가 맞게 수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맥스로 돌아와서 더 만들어줘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마법진에 쓰이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새 모양의 발사체 기운을 감싸줄 녀석이 필요합니다. L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카피를 합니다. 하나 더 카피를 해서 뒤쪽으로 옮겨주고요. 그리고 얘네 둘 앞에 있는 녀석은 일단 하이드 셀렉션에서 숨겨놓고 얘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키우고, 여기 새 앞코에다가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까요? 맞춰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기를 이렇게 길게 줄이고 넓혀서 길게 보이게 하고요. 자, 여기서 보려면 Alt X를 누르면 투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내용에 맞춰서, 그렇죠? 요 내용에 맞춰서 메쉬를 편집을 해줘야겠죠? 자, 에델트 볼 폴리 버텍스 단위에서 선택을 해줘서, 자, 요 앞부분을 이 새 모양과 같게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새 외형의 옷을 입힌다고 생각하고 살짝 걸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많이 당겨줘야겠네요.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아치형이 되게 이렇게 앞에 아치형이 되게 줄여서 네, 이렇게. 얘의 중심이 그리고 하이라키에 가서 여기 이 새와 같이 0점에 올 수 있게 중심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좀 눌러줘야겠죠. 이렇게 새와 비슷하게 살짝 눌러주고 이 정면에서 보이는 내용도 이렇게 날개 끝에 맞춥니다. 날개 끝에. 네.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살짝 키워야겠네요. 여기 날개에서 조금 더 어, 뒤쪽이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이 길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UV 옵셋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쪽이 맨 아래쪽이 여기 맨 앞쪽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뒤쪽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컬랩스 오를 해서 하나로 합쳐주고요. 얘는 조금 키워도 되겠네요.
살짝 아치가 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탠다드로 가서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탑뷰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 실린더, 그러니까 실린더 형태의 모양보다 좀 길게 만들 거예요. 자, 세그먼트 수는 상관이 없어요. 111로 하고요. 자, 이 크기를 250, 200만큼 하겠습니다. 200, 500, 네, 500만큼 하겠습니다. 200에 500. 자, 얘의 위치가 0. 그리고 얘는 크기가 위치가 0으로 하면 여기로 가니까 마이너스 250만큼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UV를 확인을 합니다. 언랩을 넣어서. 자, 버텍스 단위로 위쪽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아래쪽이 옆면으로 돼 있어요. 자, 처음부터 위치가 맞는다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90도로 돌아간 형태면, 그쵸?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B네요. 그쵸? 여기가 밑이고, 여기가 위쪽. 자, 이렇게 180도 돌려도 되고요. 미러링 해도 됩니다. 자, 180도 돌릴게요. 돌릴 때도 이 앵글 스냅 토글이 켜져 있어야 UV 에디터 창에서도 그 각도 스냅이 작동이 됩니다. 자, 여기가 밑이고요. 여기가 위로 가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이 이제 플랜은 전통적인 방식인데 실린더의 내용으로 그 버드가 날아가는 형태의 주변 아우라의 볼륨감을 살리고 이 안쪽도 그 나오는 느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겉에 씌우면 겉으로 도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플랜을 가지고 자, 클래스업을 하고 메쉬로 만든 다음에 위치를 피벗 위치를 0점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45도 꺾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45도 하면 90도가 되겠죠? 하피를 합니다. 이렇게. 자, 하피를 하고 여기 안에 UV를 다시 들어가서 하피한 녀석은 좌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미러링 보면은 위아래 좌우가 있거든요. 좌우가 자, 미러링 되게 놓습니다. 얘랑 UV가 좀 다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에디터블 폴리로 만들고 어태치드해서 어태치 누른 상태에서 합칠 녀석을 여기 이렇게 X자를 만듭니다. X자를 만들고 자 익스포트해서 지금 선택된 건 X 형태의 플랜인데 지정했던 네임에서 SM PRJ X라고 할게요. 발사체에 쓰는 X 플랜 메쉬 그리고 여기 밑에 안쪽에 이 실린더는 비슷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버드 실린더라고 할게요. 네. 자, 두 가지 다 자, 엔진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자, 우리 방금 했던 내용 버드 실린더랑 PRJ X
동시에 두 개를 불러와 볼게요. 모드 인포트. 그럼 이렇게 두 개 선택된 스태틱 메쉬가 불러와졌습니다.